주인날이. 마을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텅 빈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한 달 전 과거 시험에 지각한 선비 한 명이 이 마을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신분제가 흔들리고 돈이 권력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양반이라 해도 가난하면 천대받고 천민이라 해도 돈이 있으면 대접받는 그런 혼란스러운 세상이었습니다.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향했던 선비 한결은 중간에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지각하고 말았습니다. 시험장 문턱조차 넘지 못한 한결은 한숨을 내쉬며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걷지 않았습니다. 한결은 박학다식하고 자신이 익힌 학문으로 생활에 활용하기 좋아하는 선비였습니다. 가는 길에도 백성들의 삶을 살피며 고충 해결 방안을 떠올렸습니다. 저럴 때는 어찌하는 게 좋을까? 한적한 길을 걸을 때면 지리학을 기반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기는 언덕 지반이 약해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몰라 위험하겠어. 머물기 좋지 않은 곳이야. 그러다 인적 드문 고갯길을 지나던 한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땅은 한결의 이상향이라 완벽했거든요. 안정적인 물길이 흐르고 뒤로는 산이 있어 찬바람을 막아주며 앞은 트여 있어 볕이 잘 들었습니다. 한결은 무릎을 꿇고 땅을 만져보고 물맛까지 봤습니다. 이 좋은 위치에 어찌 마을이 없을까? 그냥 지나가면 두고두고 떠오를 것 같아 한결은 배낭에서 종이를 꺼내 주변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조금만 손을 보면 사람 모여 터를 잡기에 이만한 곳도 찾기 힘들 만큼 좋았습니다. 한결은 경치에 빠져 이리저리 둘러보며 기록하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거의 기록 정리가 끝날 무렵 꼬르륵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기록에 정신이 팔려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은 곳까지 와 있었습니다. 한결은 서둘러 길을 되짚어 갔습니다. 부지런히 걸어 산 하나를 넘었을 때쯤 마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결은 마을 입구에서 잠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물길이 쉬이 흐르기 힘든 지형인데 위치적으로 사람이 터를 잡고 지내기엔 좋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들어선 마을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거리에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어쩌다 인기척에 고개를 돌리면 모두가 숨기 바빴습니다. 바람 소리만 머무는 거리를 따라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초가집이었지만 유독 한 곳만 기와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결은 기와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거 몰골이 이래서야 괜찮을지.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한 데다 먼 길을 걸어온 탓에 도포는 흙투성이었고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하인 하나가 문을 열더니 한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누구요?
저는 과거 보러 갔다 돌아가는 선비입니다. 해가 저물어 하룻밤만 신세를 져도 되겠습니까? 잠시 기다리시오. 하인은 안으로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으로 보이는 부자가 나왔습니다. 살찐 얼굴에 비단 도포를 입은 그는 한결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웬 거지가 있는 것이냐?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 험한 길로 오다 보니 행색이 이렇습니다. 돌쇠야, 선비가 어디 있더냐? 나는 아무리 봐도 보이지가 않는구나. 부자는 한결 너머를 보듯 두리번거렸습니다. 아이고, 소인이 잘못 본 모양입니다. 요즘 신경 쓸 일이 많아 바쁜데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하거라. 소금이나 뿌리거라. 부자의 말에 하인들이 한결을 밀쳐냈습니다. 갑자기 떠밀린 한결은 대문 밖으로 나동그라졌고 뒤이어 소금이 뿌려졌습니다. 그냥 싫으면 싫다고 할 것이지. 참. 한결은 까져서 따끔거리는 손바닥에 흙먼지를 털어내며 일어섰습니다. 이어 행색을 정리하곤 마을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 이번엔 초가집 앞에 섰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집주인이 처음으로 눈을 마주치고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선비인데 하룻밤 신세 좀 지고 싶습니다. 한결의 인사에 50대 중반의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수척한 얼굴에서 삶의 고됨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온화했습니다. 이 외진 곳까지 어쩌다 오셨소? 한양에서 오는 길입니다. 과거를 보려 했으나 지각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저런. 들어오시오. 누추하지만 하룻밤 몸 누일 곳은 있소. 한결은 고개를 숙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내를 따라 들어가던 중 안채 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사람이요. 몸이 많이 안 좋소. 사내는 한결을 별채로 안내했습니다. 아들 녀석이 쓰던 방인데 여길 쓰시오. 감사합니다. 사내는 이 마을의 이장이었습니다. 이장은 한결에게 감자 2알과 옥수수 1개를 내왔습니다. 허기가 반찬이라 금세 빈 채반만 남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다들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접할 게 시원치 않소. 안 그래도 마을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채반을 들고 일어서려던 이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장은 깊은 한숨과 함께 말을 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전염병이 심해서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나가고 있어. 한결의 표정이 굳으면서 몸이 움찔거렸습니다. 전염병이요? 전염병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사실 전염병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 같이 있다고 걸리는 것도 아니고 원인을 알 수 없으니 그저 우리끼리 전염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뿐이요. 이장의 말에 한결은 무언가를 떠올린 듯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일찍 떠나시오. 알겠습니다. 한결은 이장이 나가자
배낭에서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한결은 짐을 챙겨 마을을 나서려 했습니다. 마침 밖으로 나오는 이장과 마주쳐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장어른, 덕분에 편히 잤습니다. 이제 가는 거요? 나는 약을 사러 가는 길이요. 안 사람 약이 떨어져서. 가는 방향이 같아 자연스레 두 사람은 나란히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한 거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한결은 적응되지 않는 마을 분위기에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많이 안 좋은가 보네요. 전염병도 전염병이지만 다들 약간 마련에 급급해 가진 땅들을 처분하다 보니 당장 다음 해부터 어찌 지내야 할지 막막한 지경이요. 이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들 약값 구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한결도 미처 생각 못한 전염병 이면의 심각성에 걱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장은 걸음을 멈추고 앞쪽 집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박씨네요. 며칠 전에 마지막 논까지 다 넘겼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인데 그 양반이 마당에서 얼마나 한탄을 하던지. 한결은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마당엔 잡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장은 다시 걸으며 오른쪽 집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는 김씨네요. 땅을 다 팔고도 약값이 모자라서 결국 15살 아들을 그 부자네 머슴으로 보냈소. 15이요? 그렇소. 어미가 매일 울고 있소. 어린 것이 그 악독한 놈 밑에서 얼마나 고생할까 싶어서. 한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조금 더 가자 한 집 앞에 하얀 천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기는 이씨네요. 어제 초상이 났소. 남편이 전염병으로 죽었는데 장례 치를 돈이 없어서 집터까지 팔기로 했다고 하오. 이장의 목소리에 안쓰러움을 넘어 노기가 어렸습니다. 이미 마을 땅의 절반 이상이 그자 손에 넘어갔소. 나도 얼마 전에 밭 하나를 넘겼소. 한결은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닫힌 문들, 쓸쓸한 마당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부잣집 기와지붕. 이장어른. 한결은 눈을 맞추며 이장을 불렀습니다. 왜 그러시오? 저 며칠만 더 신세를 져도 되겠습니까? 며칠 지내는 거야 문제없지만. 괜찮겠소? 제가 호기심이 생기면 쉬이 넘기지 못하는 성미라. 며칠 머물면서 일을 알아보려 합니다. 약을 사고 돌아가는 이장의 곁을 한결이 함께 걸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한결은 마을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물길을 살피고 집들의 배치를 보고 땅의 높낮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뒤쪽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걸어 올라가니 작은 계곡이 나왔습니다. 마을로 흐르는 물의 상류였습니다. 한결은 계곡을 따라 걸으며 물길을 살폈습니다. 그때 한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물길 양갈래로 갈리는 지점 한쪽에 오래된 나뭇잎과 썩은 가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었습니다. 고인 물에서는 쾌쾌한 냄새가 났고 물빛도 탁했습니다. 한결은 무릎을 꿇고 고인 물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지리적 위치가 좋지 않아 당장 고인 물을 퍼낸다고 해도 금세 다시 고이겠는걸. 주변을 둘러보니 집안 자체가 약해 비라도 오는 날이면 쉬이 흙과 나뭇잎이 휩쓸려와 고이는 구조였습니다. 물길을 막은 잔재의 양이 워낙 많아서 사람의 힘으로 걷어내기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일단 좀 더 둘러보자. 한결은 자리를 옮겨 다니다가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어제 본 부자와 하인이었습니다. 저기도 이제 곧 내 땅이 된단 말이지. 부자가 손을 뻗어 마을 한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씨 밭, 박씨 논, 이씨 집터. 한 번에 확 가져오는 방법 없으려나? 알아서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에 땅을 파는 건 좋은데 찔끔찔끔 뺏어오니 감질이 났습니다. 부자는 마을을 내려다보며 장부에 뭔가를 적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있으면 이 마을이 다 내 것이야. 저기 눈앞에 보이는 모든 땅이. 한결은 한아름에 감싸기 힘들 만큼 큰 나무 뒤에 숨어 이 둘을 지켜봤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잘 버티는 듯 보이는데 말입니다. 하인이 부자의 의중을 읽어내듯 말을 건넸습니다. 겨우 버티는 게지. 기다리면 스스로 와서 땅을 가져다 바칠 테니 그때 인심 쓰는 척 받아주면 그만이지. 부자가 기분이 좋아지자 하인이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뇨. 이제 곧 나으리가 조선 팔도 가장 많은 땅을 보유하실 겁니다. 한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람들의 고통을 이용해 땅을 빼앗는 부자의 모습에 결코 지켜볼 수만 없었습니다. 해가 서산 넘어 자취를 감춘 무렵 한결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호기심은 해결했소? 한결은 산 위 고인 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곳 물이 썩어서 일부가 간헐적으로 마을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단정하긴 어려우나 이것이 전염병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기심이라던 게 전염병 원인을 찾는 걸 뜻하는 거였소? 이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은혜를 받음에 있어 이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배로 돌려드리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제 베푸신 온정만을 받고 떠나자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비록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간 배움을 바탕으로 나름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한결의 말에 이장이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한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시오. 전염병도 문제이지만 아침에 이장 어른이 말씀하셨던 것도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야 또 어떻게든 사라지지 않겠소? 제게 묘안이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결의 말에 이장이 의문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지리학에 관심이 많아 지형을 살필 줄 아는데 여기 오기 전에 정말 사람 살기 좋은 곳을 보았습니다. 한결은 배낭에서 접혀있던 종이 한 장을 꺼내 일전에 기록해 두었던 내용을 보여주며 생각한 바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시작하란 말이오. 분명 쉽지 않은 일인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살펴본 바 이곳 지형은 사실 사람이 터를 잡고 지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당장 소작할 땅도 많이 잃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홀로 어찌. 이장은 고개를 숙여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물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어 기침 소리가 들려오는 안채를 향해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시작이 힘들 뿐. 분명 대를 이어 훗날까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리 말하니 내 선비를 믿고 결단을 내리겠소. 근데 아시다시피 수중에 돈 한 푼 없는데 가능하겠소? 돈은 그 부자한테 받아내는 겁니다. 한결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장어른, 그 부자는 지금 조금씩 땅을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틀림없이 더 욕심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안하는 겁니다. 남은 땅 전부 한 번에 사라고요. 그럼 그자가 좋아하겠군. 맞습니다. 욕심에 달려들 테니 대신 값을 더 쳐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돈으로 넉넉하게 양 마련하고 남은 돈으로 새 터전에 집을 짓는 거죠. 하지만 한결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절대 소문내면 안 됩니다. 앞으로 마을 사람들 모두 이주시키기 전에 그 부자가 눈치채면 계획이 틀어집니다. 알겠소. 다음 날, 이장은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이요, 이장? 날이 제 남은 땅을 모두 사시겠습니까? 부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모두? 한 번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많이 아파서 약값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조금씩 팔 여유가 없어요. 부자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얼마를 원하오? 이장은 한결이 일러준 가격을 말했습니다. 시세보다는 낮지만 조금씩 팔 때보다는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좋소. 그렇게 하시오. 거래는 빠르게 성사되었습니다. 이장은 받은 돈의 일부로 아내 약을 샀고 남은 돈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비님 성공했습니다. 며칠간 준비를 끝낸 한결과 이장 부부는 마을을 나섰습니다. 여전히 마을은 사람이 없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던지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이장의 아내 속도에 맞추다 보니 혼자 올 때와 달리 반나절 만에 봐두었던 곳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말한 곳이 이곳입니다. 오 듣던 거보다 훨씬 좋소. 공기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장은 배산 임수의 조건을 갖추고 넓게 펼쳐진 평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고 아내는 눈을 감고 맑은 내음을 깊게 마셨습니다. 한결은 품에서 이전에 이장에게 보여주었던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마을의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집터 위치, 물길, 배수로, 밭의 배치까지 세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여기 표시된 곳에 집을 지으셔야 합니다. 이 방향으로 지으면 바람이 잘 통하고 햇볕도 잘 듭니다. 이장은 설계도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땐 잘 몰랐는데 이곳에 와서 보니 대단하오.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밭을 만드십시오. 물길이 가까워 농사짓기 좋습니다. 여기는 배수로를 파야 하는 곳이고요. 한결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꼭 이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하고 건강한 마을이 됩니다. 알겠소. 한동안 세 사람은 머물 집을 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실제와 이론은 차이가 많아서 막상 직접 하다 보니 한결의 손은 상처와 물집 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이곳에 온 며칠 뒤 자재를 구하러 갔다가 평소에 이장과 호형호재 하던 가족이 합류하면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장어른 마님 좀 어떠십니까? 동생 되는 이가 이장의 안색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그게 신기하게도 기침이 줄었습니다. 여기 물이 정말 좋은가 보오. 한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물은 맑게 흐르고 있었고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좀 쉬엄쉬엄 하시오. 그러다 몸이 남아나질 않겠소. 제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이래 봬도 고향에선 제법 강골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한결은 자신의 팔뚝을 과시하며 시원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낸 의견이니 제가 먼저 해야죠. 딱 봐도 책과 붓만 가까이 했을 선비가 실은 내색 하나 하지 않고 생면부지인 자신들을 돕는 모습에 이장을 비롯한 사람들은 뭐라도 생기면 서로 한결을 챙기려고 들었습니다. 한결은 옷이 더럽고 해져도 손에선 피가 나고 멍이 생겨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20날 남짓 지났을 때 초가집 하나를 성공적으로 지었습니다. 이장어른 이제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데려와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 부자가 알지 못하게요. 걱정 마시오. 이후 한 달이 더 흐르는 동안 이장은 한밤중에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조용히 비밀스럽게 설득했습니다. 이장은 나아지는 아내 이야기를 하며 사람들을 납득시켰습니다. 한편 한결은 부자를 감시했습니다. 혹여 눈치라도 채는 날에는 땅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숨어 부자가 마을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부자는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곧 이곳의 전부가 내 손에 들어오는 날이. 부자는 크게 웃으며 손을 뻗어 세상을 쥐듯 움켜잡았습니다. 한결은 숨어 모습을 지켜보곤 안도의 표정과 함께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2달째 접어들었을 때 사고가 터졌습니다. 으악! 나무를 옮기던 한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나무가 발을 짓눌러 버린 것입니다. 의원을 불러. 다행히 마을 의원도 이주에 와 있었습니다. 의원이 급히 달려와 치료했지만 남자의 발은 심하게 다쳤습니다. 한동안 걷기 힘들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좋은 곳이요? 사람이 다치잖소. 선비 양반이 뭘 안다고 우릴 여기로 데려온 거요? 한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다친 남자의 아내가 한결을 노려봤습니다. 선비님 때문에 우리 남편이 이 꼴이 됐잖아요. 책임지세요. 한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한결은 홀로 앉아 쉬지 않고 일한 탓에 저린 손을 주무르며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옆으로 이장이 다가왔습니다. 선비님, 이장어른. 한결은 말하며 이장이 앉을 수 있게 옆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선비님 잘못이 아니오. 일하다 보면 사고는 날 수 있는 거요. 그리고 보시오. 제 아내는 완전히 나았소. 처음 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건강이 좋아지고 있어. 우리 모두 선비님이 은인이요. 그저 힘들어서 나온 투정일 터이니 너무 가슴에 담아두지 마시오. 아닙니다. 제가 계획에 미흡했던 점이 있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도 이리 염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후 한결은 다친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저도 처음이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한결의 덤덤한 사과와 치료를 받은 남자의 가족은 오히려 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걱정에 그만. 선비님 탓이 아닙니다. 어여 사과드려. 죄송해요. 선비님. 한결은 이번 일로 경험 삼아 설계를 다시 점검하며 더 안전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결에 대한 모든 불만과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한결을 모두가 은인을 대하듯 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흘렀습니다. 새 터전에는 이제 22가구가 모였습니다. 한결은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배수로를 파고 물기를 정리하고 집터를 잡아주었습니다. 이주가 문제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부자와 하인이 접객실에 있었습니다. 나으리. 그토록 기다리던 마을의 남은 마지막 땅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왔는가? 무슨 일인가? 말하는 부자의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막내딸까지 몸이 안 좋아져서 더는 힘들 듯 합니다. 이걸 처분했으면 해서. 농부가 소매 속에서 땅 문서를 꺼냈습니다. 걱정 말게나 내 좋은 가격에 쳐줄 테니. 그렇게 빠르게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담장에 숨어 이 모습을 지켜본 한결은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새 터전에는 이제 23가구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마을의 모습이 완전히 갖춰졌습니다. 집들은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통풍이 잘 되었고, 배수로는 깨끗하게 정리되었으며, 물길은 맑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건강을 되찾은 것입니다. 전염병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짐들도 얼추 다들 옮긴 것 같소. 이장이 손에 들려있던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곳으로 마을을 옮기는 사실을 숨겨야 했기에 다들 짐을 소분화해서 주기별로 나르던 일이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소. 이게 다 선비님 덕분이요. 모두가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고개 숙여 인사하려는 이장을 한결이 멈춰 세우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마지막으로 장시내가 땅 넘기는 날이요.
진즉에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넘어왔지만 땅은 아직 다 넘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남아서 함께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장 씨가 부자 집으로 가서 땅 문서를 판매하는 동안 한결은 산 위 물길을 따라 올라 고인 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썩은 나뭇잎이 쌓여 있었고 물은 탁했습니다. 옮기는 건 잘한 일이었어. 악취에 코를 막고 내려오는데 마을에서 큰 소리로 누군가를 찾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거라. 아무도 없느냐. 김가야. 박가야. 이가야. 마을 한가운데서 부자가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다 어디 갔단 말이냐. 어여와서 내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할 것 아니더나. 다들 냉큼 나오너라. 부자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옷은 엉망이 되었고 머리는 헝클어졌습니다. 하인마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주인 날이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말도 안 돼. 조금 전에 장 씨가 땅을 팔고 갔는데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쓰지 않을 땅을 팔고 갔다는 말 아닌가. 감히 나에게 사기를 쳐. 부자는 주체하지 못한 화로 인해 한참을 뛰어다니다 결국 지쳐서 마을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땅 문서들을 꺼내봤어요. 무용지물이 된 종이 조각들이었습니다. 이제 다 내 손 안에 들어왔거늘. 부자의 눈빛에서 급속히 혼이 빠져나갔어요. 한결은 조용히 부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자는 한결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너는 그때 내쫓은 거지 아닌가? 한결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부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부자는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벙진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한결은 산 위를 가리켰습니다. 저 위에 물이 썩어 있습니다. 그 물이 이 마을로 흘러 들어오죠. 여기서 계속 사시면 전염병 걸리기 딱 좋을 겁니다. 참고하시길. 한결은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오늘 이야기. 부자가 소리쳤지만 한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결이 몇 걸음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콜록, 콜록. 부자의 기침 소리가 텅 빈 마을에 오랫동안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하루의 작은 쉼표가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낭자의 이야기 진앙담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